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셨을까요? 68세예요. 예, 아버님. 네. 허리가 불편하세요? 아니요, 저 양쪽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저려서요. 예, 원장님께 좀 구체적으로 좀 증상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아버님 불편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양쪽 네, 다리가 네. 저리시고요. 네. 네네. 거기 조금 더 걸으면은 좀 다리가 오래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다리가 저려서 오래 못 걸으시겠어요? 네. 네. 많이를 못 걸어요. 네. 그리고 저 계단도 올라가기가 좀 벅차고요.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병원에서 그러시는데 그 신경이 좀 눌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협착증 같은 거.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아직 수술하기 단계는 조금 이른 것 같다고 그러시고 약물 처리만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약만 네네. 드셨어요. 예, 예. 약물이요, 약물. 예, 약물 주사. 네. 아버님 그러면은 그 MRI 찍으시고 약물 처방 받으신 게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그게 2년 됐어요. 2년 전에 MRI를 찍고 이제 협착증이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셨다는 네, 네, 거죠. 네. 근데 네. 증상은 점점 지속되시고 더 심해지진 않으시고요. 네, 그 주사만 주면 좀 괜찮고 네네. 또 이제 주사 안 맞으면은 또 다리가 아파가지고 오래 조금 걸을 수가 없고. 또 주사 맞으시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나요, 아버님? 그게 대략 한 몇 개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주사 맞고 몇 개월 동안은 이렇게 쉬었다 네. 안 가시고 한 30분 정도는 너끈하게 잘 걸으시나요? 아직 30분 동안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 주사를 맞고도 30분은 못 걸으셔요? 아이고. 네. 예. 네. 그러시면 아버님 이게 이제 협착증 정도가 이 수술이 이제 증상도 협착증 정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네.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협착증이 있으시고 그런데 증상이 심하시다 그러면 조금 더 네네. 적극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한 신경 감압술 같은 거 이제 고려를 해봄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네. 저희가 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운동을 걷기 운동 한 30분 정도는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요? 이제 30분 네네. 정도 못 걸으시면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제 약물 네. 치료,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단계 치료를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리 힘 빠지는 느낌은 없으시고요? 그게 주사 안 만지면 그래요. 주사를 안 맞으면 힘 빠지는 다리 느낌이 힘 좀 빠지는 있으세요? 느낌도. 네. 네. 그래서 만약에 허리 사진에서 협착증이 진짜 심하지 않다 그러시면은 아버님도 앞서 어머님과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허리 말고 우리 가끔 이제 허리보다 더 신경 위쪽인 등 쪽에서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이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허리 쪽이 심하지 않으시면 보통 간과하고 허리 협착증이 심하지 않으신데요 하면서 이제 시간을 조금 이렇게 지체하는 네네. 경우가 있으실 수가 방치가 되는 있어서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그 MRI를 가지고 또 다른 좀 선생님 진료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치료를 쉽게 말해서 이제 약물 치료, 주사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 심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 치료 좀 적극적인 소위 말하는 신경 감압술과 같은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버님. 원장님, 네, 제가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네네네네. 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한 수술 받고 나서 1년 있다가 다리가 막 저리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아버님. 한 번 네. 이제 망가진 디스크는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했던 부분의 디스크 탈출증이 다시 재발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 이제 다른 부분에서 새로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실 수는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사진을 봐야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 정도 된 MRI 원장님 좀 참고할 만한가요? 뭐 일단은 그 다 네. 새로 찍어보더라도 이제 비교해 보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항상 네. 진료를 보실 때 과거 검사를 가져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셔서 꼭 전문병원 다시 한번 찾아서 진단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전화 한 통만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올해 이제 환갑이에요. 예, 아직은 창창한데, 예, 어떻게 아, 아프신지 좀 지금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저기, 초음파, 그거 뭐지? 그, 정밀 CT 촬영했는데요. 네네. 검진 받으면서. 네. 근데 4, 5번 척추가 이렇게 신경이 한쪽으로 협착이 돼갖고. 아이고, 그래갖고 이렇게 좀 다리가 앞쪽이 저리더라고요. 그래요. 예, 발목 있는 데가. 네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냥 주사도 좀 맞고 그랬는데도 맞을 때뿐이고 별로 호전이 없어요. 네. 그래갖고 수술을 권하길래 네. 이제 수술을 하면은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오늘 방송 보니까 네네. 네네. 나오길래 한번 음. 상담 받으려고 네. 전화 드린 거예요. 네. 네. 어머니 혹시 주사 치료를 이제 신경 차단술 신경 주사라고 들으셨어요? 예, 그거 네. 맞았죠. 한 몇 번 정도 맞으셨습니까? 그거 아플 때마다 그냥 그전에는 이제 정밀할 때는 그냥 조금 이게 증상이 이제 협착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심해져 갖고 4, 5번이 네네. 이제 그 전에는 그냥 맞으면은 막 몇 달씩 1년씩 안 맞아도 됐는데 네네. 아이고, 이제는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게 노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많이 늘렸다고 그러면은 최근에는 주사 맞으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던가요? 한 달? 한 달 정도. 예. 어머니 그리고 그럼 건강검진에서 CT 말고 그럼 증상 악화되고 MRI는 안 찍어보셨고요? 그건 안 찍고 그냥 정밀 CT 요추 CT 네네. 여기서부터 쫙 찍는 거 그거 찍었었죠. 네, 일단은 그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예, 주사를 이제 한 달 간격이면 조금 짧기는 하시고 저희가 이제 보통 급성기 많이 아프실 때는 한 달 간격으로 아니면 더 짧게 2주 만에도 이제 주사를 이제 드리고 하는데 보통 그게 예. 계속 그렇게 돼야 되면은 이제 이 주사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잦은 간격으로 너무 많이 맞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한 달 간격으로 맞아서 계속 맞으셔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예. 단계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MRI 같은 정밀 검사를 일단 한번 해보고요. 그래야 이제 예. 적합한 수술 치료 방법도 나올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도 얼마든지 증상 호전이 있은 정도의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근데 그런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하려면 MRI가 필수기 때문에 일단은 네. 어머니 그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일단 무엇보다도 중요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 CT 외에는 이제 그 MRI 촬영은 네. 안 해보신 거죠? 예. 예, 일단 그거를 받으셔야 말씀하신 예. 대로 이제 수술 얘기하면 굉장히 겁이 네네네. 덜컥 나거든요. 많이 걱정되셨죠. 예. 자, 정밀 진단 후에 혹시 앞서 저희가 설명드렸던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시술로도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경험 많고 임상 많은 우리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에서 꼭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전화 연결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허리 통증 또 척추 질환에 대한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에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원장님, 척추 건강 좀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앉거나 서거나 걸으실 때 이제 허리를 이제 꼿꼿하게 펴서 이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척추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앉거나 서 있을 때 이제 하시면 좋은 스트레칭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앉거나 서 계실 때 목과 등과 허리를 이제 숨을 크게 마시면서 이렇게 쭉 젖혀서 한 5분 정도 유지를 하시다가 다시 바른 자세로 앞으로 숙이시지 마시고요. 딱 바른 자세로까지만 돌아오시는 스트레칭을 네.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 하실 때 약간 이제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 생각하시고 양측 견갑골을 조금 붙여주시는 것도 더욱 좋겠고요. 네네. 혹시라도 이제 목과 등과 허리를 뒤로 젖히는데 통증이 느껴지신다 그러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까지만 이렇게 무리해서 젖히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만 젖히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틈틈이 이 스트레칭 좀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도움 말씀의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척추 질환은 초기에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치돼서 이 병이 더 커진 다음엔 그만큼 치료 기간이 길겠죠. 틈틈이 증상이나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전문 병원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희는 다음 주도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들의 건강 챙겨드리러 찾아올게요.